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900년 8월 14일 8개국 연합군이 의화단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베이징을 점령했습니다. 당시 베이징의 중국인들은 황성의 벽을 넘는 프랑스군에게 사다리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청나라 군사와 의화단은 무려 20만 병력으로 8개국 연합군의 10배였습니다. 그러나 청나라군은 도망가기에 바빴고 베이징 성에는 백성들만 남았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만주족의 청왕조를 미워했던 한족 백성들은 연합군을 도왔습니다. 연합군이 도성을 침공한 상황에서 베이징의 일반 백성들 가운데는 연합군을 돕는 이도 있었고 무관심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영국군이 수로를 건너 성으로 진입하자 많은 백성들은 이를 둘러싸고 구경했습니다. 미군은 군수 물자를 중국인들의 선박을 이용해 운반하기도 했습니다. 미군이 바이허를 통해 베이징으로 물자를 운반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청나라 관리가 가마에 만수무강과 사내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축하 문구가 새겨진 깃발을 가져와 연합군에게 바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관리는 연합군 사령부 앞에서 큰 절을 합니다. 본부 안에는 만국의 깃발에 크게 외친다는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당시 베이징에 입성한 연합군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이태리,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제국군이었습니다. 서태후와 광서제는 서쪽으로 도주해 서안에서 1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신축년에 청나라는 연합국에 거액의 배상을 했습니다. 은 4억 5천만 냥을 물기로 했는데 이는 청나라 10여 년간의 재정 수입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1900년 당시에 벌어진 이 같은 역사적 사건은 현재 중국이 처한 상황과 아주 흡사합니다. 우한 폐렴 피해국이 180여 개국에 달하고 이 가운데 줄잡아 40개국 정도가 청구했거나 청구할 예정인 금액이 100조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당시 청왕조와 결탁해 베이징의 외국인과 선교사들을 살해한 의화단은 맹목적인 애국을 외치는 샤오펑홍 내지 우한 폐렴의 책임을 외국에 떠넘기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기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을 공격했을 때 이를 도운 중국인들은 우한 폐렴의 피해 당사자인 현재 중국인들에 비유됩니다. 스티브 배넌이 중국 인민과 중국을 중국 공산당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는 것도 1900년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패하고 무능한 만주족 청나라를 미워해 베이징을 공격한 연합군을 도운 선량한 백성처럼 현재도 적지 않은 중국인들이 공산당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기억은 중국에서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런 면에서 5월 4일 있었던 백악관 NSC 부보좌관 맷 포틴저의 역사 강연은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의사 리원량 이외에도 칭화대 교수 쉬짱룬, 시진핑에게 바른말을 한 런지창 같은 양심적 인사를 격찬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에 굴하지 않아 투옥된 20여 명의 천주교 신부, 그리고 2019년 홍콩을 달군 평화적 시위대들이 중국의 민주화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에게 민주주의는 적당치 않다는 논리는 거짓이라고 설파했습니다. 그는 또 현재 타이완이야말로 중국인 사회의 민주주의 모범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담강대학 국제전략연구소의 황재정 교수는 맷 포틴저가 5.4 기념일을 택해 중국어로 강의한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격찬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지식인층이 자칫 중국에 대한 미국의 훈계에 불쾌할 수도 있는데 그는 하나하나 역사의 근거를 들어 국부 손중산이 국민 계몽을 한 것처럼 강연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인들도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이 중국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면
우리 광동성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용의가 있다는 의견을 인터넷에 올리는 이도 생겨났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희생해 미국에게 줘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광동은 너무 면적이 작아 배상하기에는 부족하다. 차라리 중국 영토의 6분의 1에 달하는 신장 위구르를 넘기자. 이 지역은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적다. 미국에 넘기되 절대 미 연방에 폐해를 끼치지 말고 자급자족하자. 그러면 중국이 오랫동안 겪었던 신장 독립 문제도 해결돼 쌍방이 좋다고 했습니다. 신장 위구르를 미국에 넘기게 되면 이를 경축하기 위해 양꼬치를 먹자고 하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심지어 산동을 미국에 넘기자, 또 동북 삼성을 미국에 할양하자, 하나 사면 보너스로 3개 주는 식이다. 미국인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 상하이도 희생해야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에 할양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콩이 최고라고 치켜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소 극단적인 의견이지만 중국이 전 세계에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중국 공산당과는 별개라는 의식이 표출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마스크 공장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마스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벌써 1000여 개의 마스크 공장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마스크가 유일하게 돈을 버는 산업이라고 너도 나도 뛰어들었는데 품질이 조악해 해외에서 악평을 받고 국내 소비자들조차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 트럼프 대통령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하니웰 마스크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하니웰은 항공 부문의 방산업체입니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하니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놀라운 산업 동원의 일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흉악하고 영악한 적을 대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의료 장비 서플라이 체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였습니다. 미국이 마스크 대란을 겪은 이유는 중국이 자국 내에 있는 미 3M의 마스크를 미국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닉스까지 날아간 것은 스스로 백악관에 격리된 모습을 탈피하면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5월 2일 우한 폐렴을 연구하던 중국계 교수가 미국에서 총에 맞아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츠버그 의대 컴퓨터 시스템 생물학부 조교수 류빙은 자택에서 여러 군데 총을 맞아 숨졌는데 용의자로 보이는 중국계 남성도 부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류 교수는 우한 폐렴의 세포와 합병증 메커니즘 연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을 하기 직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화권 언론들은 류 교수의 살해 방식이 중국 공산당의 전형적인 쌀의 메코, 즉 사람을 죽여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수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학계와 중국 공산당의 관계가 서서히 폭로되면서 미국 대학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폭스TV는 하버드 대학을 정조준했습니다. 2013년 이후 중국은 미국의 115개 대학에 10억 달러를 제공했는데 하버드가 9,370만 달러로 최고의 수혜자라고 보도했습니다. 하버드에는 현재 2,270명의 중국 학생과 학자가 있는데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중국 공산당의 선발에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시진핑의 딸 시밍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버드는 상하이에 연구기관과 하버드 중국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폭스TV의 잉그램은 하버드 과학자 찰스 리버가 중국의 천인교육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체포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 위해 찰스 리버에게 매달 5만 달러를 제공했으며 우한 공과대학의 생활비까지 지급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잉그램은 하버드뿐 아니라 미국 내 여러 대학도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지만 최근 이런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IT의 경우 700명의 신입생 지원자 명단 가운데 중국인이 한 명도 없었고 스탠포드 대학도 중국인 지원자와의 면접을 취소했습니다.
미국의 망명한 중국 부호 고원구이는 박쥐 여인으로 불리는 P4 연구소의 부주임 스정리보다 더 거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어더인이나 스정리와는 별개로 5명이 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타이완 해협의 군사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강력한 안보 동맹을 추구하는 차이잉원 총통이 5월 20일에 취임식을 갖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을 이 지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랴오닝호 항공모함 전단이 우한 폐렴을 틈타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여기에다 B-1B 랜서 전략 폭격기와 KC-135 급유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우한 폐렴의 타격을 받았던 루즈벨트와 링컨호가 다시 서태평양에 합류하면 니미츠와 함께 세계 항공모함 전단이 타이완을 도와 중국을 견제하게 됩니다. 이번 타이완 해협의 위기는 1996년 이후 최고조입니다. 당시에는 인디펜던스와 니미츠호 2대 항공모함이 급파됐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항공모함 전단 하나를 타이완 해협으로 돌릴 정도였습니다. 이후 2000년 총통 대선 직전 그리고 2007년에 키티오코 전단이 파견됐습니다. 5월 20일 있을 차이잉원 총통 취임식은 타이완의 정체성 그리고 양안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의 반공포로로 중국의 위협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날 미국이 누구를 축하 사절로 보낼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취임식을 계기로 미국과 타이완은 1950년대와 60년대 같은 강력한 동맹으로 공식 회귀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양회를 취임식 다음날로 잡은 것도 차이잉원 총통의 취임사를 면밀히 관찰해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서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